이로써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가 총 8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중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정길 그 불교 환경연대 운영위원장님이 생태적 측면에서의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고 또 통일된 한국이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지, 통일의 방법이나 또 통일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이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고, 다음 주가 이제 김누리 조원계 교수님이 이제 통일을 위한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창덕 총장님이 4차 산업, 그 마지막 주에 이제 다른 백년 이래경 이사장님이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총괄해서 마무리하면서 다른 백년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올해 생태 아카데미는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접촉과 성원 소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김포 분당 체험학교를 갔는데 아주 그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 큰 감흥을 받고, 특히 저녁에 우리가 이제 김포 그 예술 공연이 있었는데 그 통진읍의 향교에서 아주 멋지고 큰 신명나는 공연을 봤습니다. 그 국악 공연. 그 저녁에 가을 저녁에 이 우리 전통 가옥이 아름다움 속에 그 가을 밤에 그 울려 퍼지는 국악 가야금 소리에 우리가 아주 흥이 나는, 그 와 보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못 참가하신 분은 참 많이 아쉬웠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이 자리가 많을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이 마무리 때까지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유정길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저 유정길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저는 올해 환갑을 넘어서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요. 원래 PPT를 할까 하다가 PPT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PPT를 하게 되면 분산되는 느낌도 좀 있고 해서 그냥 말로 좀 드리고 제가 글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90년 초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토회라고 하는 그 불교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륜스님하고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보직 수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3년 되면 자동적으로 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2001년 일단 한 번은 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은, 그러니까 천일 두 번, 2000일이니까 한 6년 정도죠. 6년 정도까지는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 뒤는 무조건 다른 직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바꿀까 하다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밥하는 일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공양간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공양주로,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해주는 밥만 먹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앞에 나서는 일만 주로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서고 드러난 일을 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고 나서지 않고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일들이 갖다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양주로 3년간 이제 밥 짓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2001년에 이제 9.11로 인해 가지고
9.11 테러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아프간 전쟁에 관여를 해서 아프간 내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소련과의 전쟁이 있었고 13년간 내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년간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수한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23년간 전쟁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견해야 될 사람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 JTS라고 해서 제3세계 개발구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제 여자들도 부르카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활동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든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부득이 한 1년 정도 고향주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쪽에 긴급구호 활동하고 그쪽에 그 개발 지원 활동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그래서 마을에 살면서 칸다하르하고 그 다음에 바미안 이런 쪽 가가지고 난빈 캠프 지원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OECD 지속가능 개발 목표, 여러분 좀 뒤에 우리 이대영 선생님이 뒤에 도표가 있는데,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간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몸으로 경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저희 내부에 이제 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재단에서 제가 한 6년간 기획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아이덴티티가 이제 환경 문제로 대표되는 생태 문제, 그다음에 제가 공동체에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 대한 사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개발 구호 관련된, 그래서 제가 인도 아프가니스탄 갔다 와서 가난한 나라 개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글을 여러 번 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뒤에 저희가 만들었던 평화재단에서 있으면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했던 터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만성 두통이 고도가 높은 곳이어서 거기서 만성 두통을 이제 얻게 돼가지고 이제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한 1년간 있다가 저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있게 됐습니다. 근데 있을 때 그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저 잘 사는 나라들의 긴급구호 활동을 제가 한 3-4번 이제 가면서 긴급구호 활동을 할 때 같이 협력하고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단체, 또 귀농운동단체, 그다음 협동조합 단체, 그다음에 기타 남북문제 관련된 단체들이 다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의 아이덴티티는 환경문제, 남북문제, 개발구호, 그다음에 공동체, 대한사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이렇게 뒤섞여 있고, 그런 모든 부분에 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좀 제가 미리 받았다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여러 가지 공통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오늘 와서 보면서 저는 굉장히 몇몇 가지는 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몇몇 가지는 상당히 좀 놀라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녹여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주로 생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지속가능성과 생태 문제, 또 생태 공동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뒤에 좀 남북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제 의견을 좀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좀 편하게 얘기하기 좋을까요? 조금 이렇게 약간 빡빡한 논리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두 개 다. 두 개 다. 제가 환경 문제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활력도 생기고 분위기도 좀 고조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얘기를 좀 더 풍성하고 섬세하게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 있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토끼가 거북이한테 경주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기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토끼가 잠을 자고 결국 부지런히 거북이가 기어서 올라와서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저희 때 같은 경우 유치원을 다니거나 이랬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도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이 우화를 부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 우화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 하여튼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실래요?
토끼가 보기에 이 우화에 대해서 이 우화가 뭔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시비를 한번 걸어보시죠. 목표를 잘못 선택. 목표를 잘못 선택했다. 예. 토끼가 목표를 잘못. 토끼가 예. 토끼 목표를 선택한 거예요. 예. 아 그런 거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예. 토끼가 너무 자만심에서 자만심에서 저 토끼하고 내가 네 거북이하고 하게 될 생겨서 예. 그게 예. 좋습니다. 저도 원하는 정답에 좀 가까워요. 좋습니다. 또 토끼가 그 자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 네. 자는 걸로 설정했기 때문에 토끼면서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어떤 내가 원하는 정답에 또 가깝게 있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뭐 하여튼 이 우화가 뭔가 좀 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한번 시비를 걸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코스가 달 리가 없겠죠, 그죠? 코스가 달 리가 없는데 보통 잠자고 있는 토끼가 저 앞에 있고 거북이는 뒤에 엉금엉금 기어갔겠죠. 그 기어가고 있는 뒤에서 잠자고 있는 토끼를 바라본 그 거북이의 심보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너무 가슴이 아팠다. 두 번째, 긴가민가 그저 그랬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쾌재를 불렀다겠죠.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깨서 튀어올라올까봐 살금살금 지나갔겠죠. 지나간 뒤에는 얼마 안 동안 계속 튀어올라올까봐 허겁지겁 올라왔겠죠. 이 우화가 요즘 교과서에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요즘 교과서에서. 그렇게 옆을 지나가면서 깨우지 않고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심보를 과연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교훈적인 마음이냐는 거예요. 깨우지 않고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심보. 이것이 과연 교과서에 실을 만큼 도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북이가 그렇게 허겁지겁 올라가가지고 결국 승리를 했다. 자, 여기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도 한번 좀 맞춰보실래요? 거북이의 성실함 때문에 이겼다. 두 번째, 토끼가 잠자는 실수를 하는 그 덕에 어부지를 이겼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 우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뭐죠?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끼와 우화의 일반적인 교훈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깨놓고 생각해보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뭡니까? 거북이의 성실함 때문인가요? 토끼의 실수 때문인가요? 토끼의 실수인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는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가장 좋은 경쟁이 되나요? 토끼는 누구하고 해야 되죠? 늑대하고 여우하고. 토끼는 토끼끼리 해야죠.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토끼와 거북이는 수평적으로 쟁투를 벌일 수 있는 동일한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평적으로 대등한 그렇게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싸움을 경쟁을 벌인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불평등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우화가 60년대에 우리한테 계속 배웠던 건 뭐냐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도 조건 탓하지 말라 이거야. 네? 조건 탓하지 말고 너도 부지런히 싸우면 결국 거북이처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 우화가 정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뭐 아빠 찬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잘 만나가지고 동일한 선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앞질러간 선상에서 싸운단 말이죠.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평등인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이 일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구조 탓하지 말고 누구 남 탓하지 말고 네가 게으른 너를 탓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로 이 우화가 아주 효과적이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우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제도교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됩니다. 뭐가 각인되냐면 뭔가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우화를 배우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는 뭔가 이긴다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내 몸속에 딱 각인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무수한 많은 경쟁이 놓여있죠.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나요? 초등학교 시험 봤어요. 시험 보면 뭐 물어보십니까? 네? 몇 점이냐 물어보죠. 또 뭐 물어봅니까? 몇 등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몇 등 했느냐 물어보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걸까?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매월 시험을 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학교 옛날에 이렇게 붙여놓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등수를. 그래가지고 이 등수를 붙여놨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 1등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다 시험 봤을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험 보고 시험 보고 무수한 경쟁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경쟁은 뭡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예요. 이기고 지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성취감을 느낀 사람과 좌절감을 느낀 사람, 패배감을 느낀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패배감을 느낀 사람이 훨씬 많죠. 설령 잠깐 기말고사에서 1등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아이가 이후에 무수하게 놓여있는 경쟁이 시험만 있겠습니까? 시험만 있지 않고 무수하게 많은 심리적인 경쟁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경쟁 속에서 이 아이가 설령 한 게임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다른 더 많은 게임에서 어떤 성취감과 승리감을 느낄 가능성과 패배감, 피의식을 느낄 가능성과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성취를 느끼거나 이기는 경험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또 사람의 심리로 보자고 한다면 남한테 상처를 준 기억이 오래갑니까? 상처 받은 기억이 오래갑니까? 상처 받은 기억은 무조건까지 갑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동창생들 만나고 이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의 쟤는 맨날 우리 어릴 때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막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고무줄 끊고 도망갔던 그 남자애는 그거 기억할까 못할까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자 한다면 상처 받은 기억과 상처 준 기억과 어떤 기억이 더 오래 갑니까? 받은 기억이 오래 가요. 받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게임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성취감을 느낀 정신적으로 성취감을 느낀 사람이 많을까요? 패배감을 느낀 사람이 많을까요?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설령 한 게임에서 성취감과 승리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많이 놓여있는 그 무수한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기는 경우가 많이 하겠습니까? 패배한 경우 많이 하겠습니까? 패배한 경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교과에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초등학교 교과 노래에 무슨 산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무슨 산. 그 산에 뭐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산에 전기 안 받는 학교가 없어요. 올바르고 좋은 기가 정기예요. 나쁘고 삭된 길을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분위기가 좋다. 이 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풍기문란하다. 뭔가 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런 기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서구의 물리학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딱딱한 고체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특히 뉴턴 물리학 같은 경우. 최근에 양자역학 같은 경우야 이 모든 것들이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에너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옛날에 빛의 실체가 뭐냐 했더니 입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파동이야. 입자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파동은 뭡니까? 안 만져지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 근데 빛이 입자이자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규명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물질들이 입자이자 파동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뭔가 보이지 않는 아우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 저기 파동 같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일단 이 기들이 모이면 풍이 만들어져요. 학교에는 무슨 풍이 있습니까? 교풍이라든가 학풍 같은 게 있고 집안에는 무슨 풍이 있습니까?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풍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 풍으로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옆에 내가 전학 가서 다른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에서는 아주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이들이 뭐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용납하지 않고 다 줍게 하고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행동이 습관이 바뀐 건 아닌데
그 학교의 풍을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나도 더군다나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풍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이런 길한 게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 저기 92년에 근데 92년에 그 모 정당의 그 92년 스리랑 부부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유행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스리랑 부부라는 코너에 은매 기주고 은매 기사를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사회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사는 경우가 기가 죽는 경우.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에서 성취하고 승리하는 경우보다 패배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한다면 우리가 기가 사는 경우를 많이 할까요? 기가 죽는 경우를 많이 할까요? 기가 죽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킬 만한 몇몇 개의 기억들이 나를 유지하게 만들지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 또 구박받았던 거, 어릴 때 모욕을 받았던 것, 또 선생님한테 맞았던 거 이런 것 모든 걸 다 기억한다 한다면 아마 내가 미쳐버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등록금을 안 가져온다고 때렸어요. 요즘은 다 학교 등록금, 학교 월급은 다 정부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사립이든 공립이든 관계없이. 제가 김웅욱하고 동기 동창이었는데요, 중학교.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즉 그 사회가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내가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쩌면 지금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이 그 기가 사는 경우보다 기가 죽는 경우를 훨씬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사는 경우보다 죽는 경우를 많이 한다. 자, 그래서 뭐 기사, 은매 기주고 기사가 아니라 모두가 갖고는 이런 켜켜이 쌓여 있는 저 밑에 내 심리적인 어떤 그 기죽임이 누적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임계치를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죽임이 맨날 한 번도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맨날 구박받고 야단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또 주변에 또 천대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축적되고 쌓여있으면 정신적 기죽임이 일종의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 기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몸병은 마음병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항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언제나 신나고 밝으면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거나 어떤 저희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을 때도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 몸 상태가 굉장히 내가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엄청 괴로워. 어떤 마음에 어떤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병이 잘 듭니까? 안 듭니까? 병이 잘 들어요. 또 병이 나도 쉽게 완쾌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어떤 정신적 기죽임이 누적돼가지고 일종의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몸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몇 위입니까? 자살률 1위예요. 여러분 그 하임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임리 1대 29대 300입니다. 한 명이 자살했다. 그럼 몇 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얘기죠. 21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죽어요. 근데 몇 명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할까요? 300명이 죽고 싶은 생각을 구체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이 도둑질하다 발각돼서 한 번. 이 사람이 몇 번 도둑질을 한 거다? 21번. 뭐 하여튼 이런 이 하임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을 일단 제어하고 따라갈 만한 정신적 가치라든가 문화적인 것들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을 갖다가 제압하고 통제할 만한 물질적인 성장을 통제할 만한 정신적 가치가 문화적 가치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게 생태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현재 최근 100년간 1도가 상승했습니다. 1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적도 지방은 상승률이 좀 적어요. 하지만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률이 높아져요. 특히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 특히 러시아나 이쪽 이렇게 영구 동토대가 있습니다. 워낙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얼어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기온 상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적도는 거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 남극에 얼음이 얼죠. 여러분 지구 온난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구에 CO2 가스가 없다 한다면, 이산화탄소가 없다 한다면 화성이나 금성처럼 될 겁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 같은 경우는 몇천 도까지 올라가고 태양이 비치지 않은 그늘 같은 경우는 영하 몇백 도가 내려갈 건데, 이산화탄소가 온도를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해요. 온도를 이렇게 추운데 너무 춥지 않게, 더운데 너무 덥지 않게 이렇게 온도를 골고루 이렇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이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체온이 보존되잖아요. 여름엔 옷을 얇게 입어야지만 적당하게 체온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자꾸 두껍게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우리 안에 체온이 밖으로 안 나가고 자꾸 더워. 이게 CO2 역할, 지구온난화 물질입니다. CO2가 주된 역할하고 메탄가스가 있고 아산화질소가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지구 환경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걸 환경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자연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원상복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주의입니다. 환경주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원상복귀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면 문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생태공동체라고 했는데 생태란 말을 나왔어요. 환경하고 생태하고 무슨 관계차가 있는데, 환경은 처음에 옛날에는 공해란 말을 썼었어요. 공해. 여러분 80년대 공해란 말 쓰셨죠? 공적 피해 뭐 이런 뜻입니다. 누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해봤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공해란 말, 영어는 pollution입니다. 근데 공해란 말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걸 좀 넓혀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1992년에 브라질 이후환경회의 이후부터 환경이라는 용어를 시작했어요. 공해란 말은 너무 작아. 이 전체 상황을 해서 설명하는데. 근데 환경이라는 말도 자꾸 쓰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환경은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 이런 뜻이 있잖아요. 내 주변의 그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은연중에 나와 주변이 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가 있고 내 주변에 다 환경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근데 나와 주변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생태주의란 말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생태하면 연결되어 있다, 순환한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올해 이 장마가 54일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이 기록된 이후에 최장기 장마예요. 그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태풍이 4개가 왔어요. 특히 그 중에 마이사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막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번 장마는 다 기상 이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생태 문제가 이렇게 장마가 질 때마다 과거 그 강 주변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있죠.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장마가 질 때 폐수 같은 거 다 방류해요. 축산 폐수 같은 것도 막 방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냥 버려도 다 희석돼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장마 기간 동안에 물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해졌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 다 오염 저감 장치를 갖다 집어넣을수록 다 이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윤을 얻는 데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저감 장치 같은 것들을 사지 않고 그냥 몰래 버리면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오염을 갖다 줄이기 위한 무수한 기계 같은 걸 구입하고 이러면 구입한 것만큼 그만큼 내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타당시설도 안 하는 거고 이런 조치들을 안 하면서 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득을 벌기 위해서는 물이 오염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아마존 강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물종이 파괴되든 안 파괴되든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든 말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일단 무슨 생물종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얘기는 그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과 나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죽든 말든 내가 이득을 보는데 상관없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손해봐야 내가 이득을 보잖아요. 네가 꼴찌를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네가 손해를 보든 말든 난 관계가 없다는 생각.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나눠져 있다는 겁니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이 경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쟁은 이기고 지는 문제예요. 네가 져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좌절해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끼가 잠자는 실수를 해야지만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렇게 훈숙돼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협동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이기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아이들 요즘에 교육이 그 경제에서 이기는 교육을 가르칩니까? 서로 협동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일을 도모하는 방법을 가르치나요? 이기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생태적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너 여기 선생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거나 생물종이 멸종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으로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다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 네가 패배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네가 꼴찌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분리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것들끼리 서로 갈등과 전쟁,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자연 선택설을 갖다 주장합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딱 보고 자연계가 적자 생존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 약육강식이야. 생존 경쟁이야. 자연계가 그러니까 사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회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윈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원래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가 자연계가 그러니까 사회도 경쟁하고 서로 소위 적자 생존하고 약육강식하고 하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계가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저 식민지를 개발하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갖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또 일종의 어떤 또 신학 같은 거, 신학이 이제 들어가서 무슨 피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신학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또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연계가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는 경쟁의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생태계 전체로 보면 경쟁의 측면이 우월적일까요? 협동의 측면이 우월적일까요?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은 모든 생명들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부분적인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지만 이 경쟁도 협력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게 다 경쟁과 대립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적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잘못됐던 이건 인류 역사가 한 11,000년 됐죠. 지구 역사는 46억 년 됐습니다. 근데 이 인류 역사 11,000년 인류 역사에 불과 3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논리예요. 실제 자연계는 그동안 이렇게 모든 인디안들이라든가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연과 인간이 그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옛날에 속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담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흐르는 물에 오줌 물으면 토사봉안이 된다더라. 그 다음에 밤에 오는 벌레를 죽이면 부모
아버지가 일찍 죽는다더라. 뭐 또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았죠. 이걸 이름하여 속신이라고 합니다. 속신. 속담이 있었고 속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 우리 할머니가 문지방만 밟아도 문 열고 들어와 소리만 쳐도 복 나간다 그러고 말이죠. 애비 빨리 죽는다 그러고 너 죽어서 네가 저 강물에 오줌 누면 그 물 네가 다 마시고 죽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 행동을 굉장히 규제하고 내 행동을 갖다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과 생명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금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요즘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이 미신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금기, 자연에 대한 절대성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란 말은, 환경이란 말은 생태 모든 게 다 일종의 그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은 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또 모든 게 다 순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끊임없이 우리 경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선적입니까? 순환적입니까? 직선적이죠. 일단은 우리가 미국보다 30년 뒤지고 일본보다 10년 뒤지고 이런 말 썼어요. 30년 뒤에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미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일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 발전이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얘기고 경제 성장을 수직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직선적인 거예요. 직선적이고 여러분 저 변세도 어떻습니까? 옛날엔 우리가 똥을 누면 이 똥이 버려야 될 겁니까? 옛날에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 남의 집 가서 똥을 누면 야단 맞았어요. 우리 집에서 똥을 안 누고 왜 그렇습니까? 돼지. 똥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란 말이죠. 내가 먹어야 할 채소의 먹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그 채소가 똥을 먹으면 또 똥을 먹고 내가 채소를 먹고 내가 다시 똥을 놓잖아요. 이게 두루두루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 이게 순환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변수는 어떻습니까? 똥을 놓고 물을 탁 내리면 이게 나와 관계없이 쫙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직선적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편리를 본 뒤에 모든 피해를 다 외부로 다 돌리는 겁니다. 모든 피해를 갖다 가난한 사람한테 돌리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편익, 내가 갖고 있는 편리함의 그 대가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돌리는 거고 자연에게 돌리는 거고 미 세대한테 다 그 피해를 갖다 전가시키는 게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반생태적 시스템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경제에서는 이 비용을 외부화한다는 말을 씁니다. 비용을 외부화한다. 우리가 써야 될 비용인데 그 피해를 갖다 외부에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여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들이고 밖에 사람이 처리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편리함을 갖다가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습니까? 무수한 많은 생명체, 자연계에 떠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이걸 갖다 지불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생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사회는 다 끊임없이 순환하고 관계 맺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생태계에서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뭐냐면 식물 같은 경우가 흙 속에 있는 무수한 영양염류하고 그 다음에 비하고 태양하고 바람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나가지고 영양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생산자예요. 그 다음에 이걸 먹는 소비자가 있죠. 보통 1차 소비자가 채식동물입니다. 그죠? 이걸 먹어요.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있죠.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분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썩어가지고 어디로 돌려보내나요? 여기로 돌려보낸다고요. 그죠?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생태계의 순환, 생태계의 융합입니다. 그죠? 이게 생태계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 모임이 잘 돌아간다. 이러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돌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림이 끊어지면 이 생태계 시스템이 파탄 나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예전에 공룡들이 지금 만약 저기 썩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그 들판에 다 이렇게 시체로 쌓여 있겠죠.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님들 전부 다 들판 어딘가만큼 널려 있겠죠. 이분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옛날에 그 공룡들, 우리 조상 어른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이게 썩어서 흑수가 가지고 곡식이 돼가지고 다시 이 동물들의 여러 가지 세포가 되고 머리카락이 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카락으로서 여러분 손주들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의 이 심장이나 이런 세포를 만드는데 공룡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3조 개가 되는데 그런 세포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리 과거 우리 공룡과 선조들과 무수한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일종의 순환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태란 용어는 연결돼 있다, 순환돼 있다 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아까 기살림 이런 말을 썼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키핑, 하우스홀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일본 말로는 집안일 이런 뜻에서 가사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무슨 말을 씁니까?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 가사란 말도 쓰지만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살림살이 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우개가 살림이란 말은 무슨 말의 반대인가요? 살린다의 반대는 죽인다잖아요. 그죠?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네가 죽어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죽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되고 반복되면 이것이 일정하게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정말로 몸에 병이 나거나 더 심해지게 되면 결국 죽게 되거나 자살하게 되거나 이렇게 일종의 죽임으로 넘어간다. 또 우리 마음속에 무수한 많은 내 마음에 이렇게 살려지는 것도 있지만 죽임의 어떤 요소도 내 마음속에 켜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뭐 드리냐면 지금 환경 문제를 갖다가 특히 생태 문제나 이걸 갖다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옳지 않습니다. 충분히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과 인간끼리 죽여나가는 이 죽임의 문화를 갖다가 죽임의 문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끼리 죽여나가는 것들이 확장돼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일반 정치인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그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10년, 20년 뒤에 이득이지만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한테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치인은 10년, 20년 뒤에 이득을 도모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개발을 통해서 선거표를 얻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일반 정치인들은 선거와 선거 기간만 책임집니다. 장기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득이 움직이고 있는 게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럼 경제가 가능할까? 여러분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경제 시스템은 어떤 기업을 뭐 문제 삼는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10년 뒤, 20년 뒤 이득을 위해서 지금 당장 1년, 2년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일반 기업체는 10년 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지금 당장 1년 단위의 단기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1년 단위의 단기 순이익이 중요해요. 1년 동안 짧게 일정하게 어떤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라고. 그 지금의 시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경 문제를 보존하거나 생태 문제를 보존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익은 아니죠.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우리 1세대까지 바라본 관점에서 보자 한다면 그게 훨씬 이득인 것인데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은 단기적 이윤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끼리 죽여나가는 아까 그 기죽임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개인의 어떤 소위 물리적 죽임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확장돼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죽이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쟁으로 보자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체로 보자 한다면 이를테면 다른 그린벨트가 딱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린벨트가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겠구나라고 포기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체해서 개발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체하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체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뽑고 또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부수는 토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 내 언론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건설 토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자꾸 조성시킵니다. 더군다나 그 인근에 있는 학자들한테 돈을 줘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논리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또 계속 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일종의 토건 카르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그런 사람한테 저희 당선하게 만들고 학자들한테 연구비도 주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정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되기만 하면 다리 놔주겠습니다. 개발해줘야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이런 공약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개발 공약만 내세웁니다. 이 보존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겁니까? 단기적인 자신과 자기 현세대 이익을 위한 겁니까? 당연히 현세대 이익을 위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업체는 어떤가요? 기업체 같은 경우야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경쟁을 통한 것들이 이것이 확장돼가지고 인간의 자연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죽임의 과정을 이 확장된 것이 인간의 자연을 죽인 것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것이 또 인간 스스로를 죽여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죽임의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태란 말 가지고 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생태란 말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 녹색이란 말 들어보셨죠? 녹색이란 말. 녹색이란 말이 다 환경 생태 똑같은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녹색은 뭐냐면 여러분 사회주의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빨간색이죠.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무슨 생각일 것 같아요? 무슨 색깔? 파란 색깔일 것 같죠. 근데 자본주의 방식으로 하니까 끊임없이 개발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 위기 이렇게 산업사회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게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갖다 비판하고 나선 사회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이 사람끼리 평등을 추구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인류를 진화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주의도 사실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야지만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정말 신나고 열심히 일하게 돼서 훨씬 더 생산력이 고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식으로 해야지만이 생산력이 고도화된다. 아니다. 사회주의식으로 해야 노동을 해방시켜야지만이 생산력이 고도화된다. 생산력의 고도화라는 게 뭡니까?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둘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저런 방식으로 해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한 건 뭔가요? 물질적인 풍요가 진보고 진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환경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게 풍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 위기를 앞두고서 그동안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둘 다 풍요를 지향하고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환경 생태 입장에서 보자 한다면 둘 다 그놈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녹색, 그래서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이 아니고 무슨 색? 녹색인 겁니다. 녹색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식의 비정한 경제,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시에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녹색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개인의 정신적 깨달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개인의 각성, 어떤 영성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동양적 사고가 들어있지 않다. 생태 녹색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생명운동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이 녹색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개인의 어떤 깨달음과 정신성, 영성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것들로 생명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다가 생명평화라는 말도 쓰는 거죠. 평화를 강조해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결국 누굴 갖다 패배시키고 패퇴시키고 또 개인을 갖다 죽임으로 몰아넣게 하는 것은 동일한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극복이 돼야지만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평화를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 얘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끊임없이 죽임의 문화를 갖다가 뭘로 바꾸는 겁니까? 인간과 인간이 죽여나가는 것이 확장된 것이 인간의 자연을 죽여놓는 것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이 환경, 생태, 녹색,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서로가 인간과 인간이 죽여나가는 심리적인 기죽임 이게 확장돼가지고 인간이 서로 파괴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전쟁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또 뭐 이런 것 가치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죽임의 문화를 갖다가 살림의 문화로 바꾸는 모든 활동 이를 갖다 생명 문화 운동, 생명 평화 운동, 뭐 생태주의 운동도 보통 그냥 엄격하게 말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생명 평화라는 말보다 녹색의 말이 적당할 때 녹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생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는 달라요. 환경주의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 복원, 원상, 복귀 여기 관심입니다. 생태 문제는 자연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연결성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순환성을 복원시키는 모든 운동 이게 생태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을 다 구분하고 분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림의 관계를 바꾸려 한다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림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통일 문제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죽이는 통일입니까? 살리는 통일이 됩니까? 살리는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가치나 이런 가치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이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통일을 한다든가 평화를 이룬다든가 하는 그런 가치가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흡수통합한다. 우리가 북한을 옛날에 흡수통합한다. 이러면 남한으로 볼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민들 이제 우리는 북한을 식민지화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 2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역 차별과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 통일된 뒤에 우리가 흡수통합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합을 할 경우에 우리가 북한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통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서적인 통일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생태나 녹색은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정지향적인 겁니다. 그동안 모든 목표지향적인 것들은 산업화의 효율을 위해서는 점에서 점을 잇는 선은 직선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직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순환적 세계관에서는 점과 점을 잇는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에서 하나지만 리만 기하이나 다른 기하에서는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에요. 이것처럼 과정지향적이고 생태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살림의 문화일 뿐 아니라 과정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태주의적인 문화의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 문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순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그전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었어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 패배와 좌절을 이기고 나도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데 최종점에 몇 명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명만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명의 갑질 밑에서 나머지는 다 을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생태지향적 사회에서는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성공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성공이었죠. 그죠? 근데 생태 중심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뒤집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생태지향적 사회에서는 위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옆으로 성공하는 게 정말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 직책이 올라가는 것, 뭔가 남한테 지배를 하는 것 이런 거라고 한다면 옆으로 성공하는 건 뭡니까?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무수하게 많은 아주 가까운 친구를 많이 두는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들과 훨씬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협력과 그들의 어떤
그 소위 협력적 관계, 소위 연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인 거죠. 과거의 파워는 위로 올라가고 권력과 재산을 얻는 파워라고 한다면 이 죽임의 문화에서는 살림의 문화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는 파워예요. 연대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도움받는 이런 횡적 관계를 갖다가 풍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생태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는 단순하게 자연환경을 잘 복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건 환경이란 말이고 생태란 말, 녹색, 생명, 이 살림이란 말은 이걸 통해서 깨달았지만 서로가 인간과 인간끼리 죽여나가는 것들을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이 잘 되고 모임이 잘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편집 풍파가 일어나고 시비 분별이 끊어지지 않고 잘 나가는 분위기가 막 그냥 추상 분위기가 된다. 자, 첫 번째 분, 이 사람 끼기만 하면 모임이 참 잘 되고 재밌어지게 하면 이분은 이 모임을 살리고 있는 겁니까? 죽이고 있는 겁니까? 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끼기만 하면 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워져. 분위기 죽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살린 사람 한번 보세요. 이 모임을 살리는 사람 보면 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보다 시간 투여를 이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적게 하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 투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쓸까요? 돈을 적게 쓸까요?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써요. 그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을까요? 욕을 안 먹을까요? 많이 먹습니다. 욕을 안 먹는 방법은 뭐였죠? 일 안 하면 되는 거죠. 욕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 일을 먹어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임든 간에 이렇게 그 모임에 딱 떠오를 때 그 모임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모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그죠?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한번 보시라고. 이분은 이 모임에서 자기가 시간도 많이 투여하죠. 돈도 많이 내죠. 욕도 들어먹잖아요. 개인으로 볼 때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분위기가 잘 살려진다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 개인은 이 모임이 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잘 되는 것,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여기 있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아주 활발하고 잘 되고 좋아지는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곧 나기 때문에 모임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라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들어먹고 한 것들은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근데 죽이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이득을 위해서 여긴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긴 사람을 이용해서 내 성공이라든가 내 이익을 취하는데 일단 뭐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이 모임이 좋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살리는 관계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아이 집안을 잘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을 잘 되기 위해서 먹을 것 다 먹고 남는 시간에 잘 것 다 자고 남는 시간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아이들 건사하고 집안을 건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잠자는 것도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견디면서 그런 집안을 갖다 건사하고 해야지만 이 집안에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죽임의 관계에 있지만 어떤 모임인 간에 그 사회는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떤 모임이 살려지게 되는 거죠. 이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굴 갖다 죽게 만든 건 아니었었어요. 그죠? 이건 곧바로 내가 스스로 자임해서 한 그런 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이렇게 시간 투여하고 돈도 투여하고 뭐 해서 가끔 욕도 들어먹긴 하지만 이 모임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 모임이 잘 되면서 나도 같이 덩달아 살아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 복원 아니라 이게 생태적 가치로 확장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명 가치로 확장되는 것,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죽여나가는 것들을 삶의 가치로 바꾸는 모든 활동, 이것이 궁극적으로 생태적 가치이고 그다음에 삶의 가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북 문제에서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남북 문제에서 지금 제가 시간을 볼 수 없어서 잠깐 쉬기도 하나요? 어떻게 계속합니까? 계속해요? 아직 한시간 정도 하죠. 좀 쉬어도 한 시간 남은. 저는 계속해도 되는데 주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화장실 좀 나갔다 오시면 네, 그러시죠. 예. 제가 목소리가 왕왕거려서